안녕하십니까. 놀이지도 4차시 3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놀이의 다양성 못한 부분은 나중에 추가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를 계획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의 가치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놀이는 영유아 교육기관의 마당, 놀이터, 숲 등 주변의 자연 환경 속에서 물, 흙, 모래, 식물이라든가 햇빛, 비, 바람 등과 같은 자연물과 자연현상을 풍부하게 경험하는 놀이를 의미합니다. 자연은 다양한 생명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영유아 스스로 놀이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터를 제공해주는 최적의 놀이 공간입니다. 자연은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도전을 경험하도록 해주고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자연 친화적 놀이는 놀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하여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돕는 데에 의의가 있지요.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친화적 놀이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놀이는 긴장감을 해소시켜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속 공간은 영유아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고 긴장과 억압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영유아는 자연 친화적 놀이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적이고 창조적으로 놀이합니다. 영유아는 자연에서 발견한 나뭇가지, 돌멩이, 나뭇잎 등 비구조적 놀잇감으로 새로운 놀잇감을 만들고 그것을 또 다른 놀이로 확장시킵니다. 다음 자연 친화적 놀이는 영유아들이 자연을 접하면서 도전과 모험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즉 영유아는 자연 환경에서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갖게 됩니다. 다음 자연에서 비구조적인 자연 자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 협동적인 놀이가 자주 일어나고 영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영유아는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날씨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탐색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자연 친화적 놀이에서의 교사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는 영유아와 함께 자연을 경험하면서 자연에 대한 놀라움, 궁금함, 또 즐거움을 느끼고 재발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또 교사가 동식물을 관찰하거나 기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영유아는 자연을 접하는 기회가 소극적일 경우 기회가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자연 친화적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자연적 친화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자연 친화적 놀이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즉 영유아가 오감으로 자연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개인의 관심에 따라 탐색 활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놀이할 충분한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즉 영유아가 매일 일과 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충분히 몰입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실외 놀이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합니다. 다음 다양한 자연 친화적 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영유아 교육기관의 숨겨진 자연환경, 담장이라든가 텃밭, 물모래놀이라든가 공간, 또 흙놀이 공간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또 지역사회 자연환경, 어린이집 주변의 공원이라든가 가까운 동산 등을 활용합니다. 또한 비, 눈, 낙엽, 꽃 등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을 다양하게 탐색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수집통 등의 자연물을 담을 수 있는 도구라든가 돋보기나 돋보기 같은 거죠. 룻배 같은 관찰 도구, 청진기, 뜰채, 그리고 그리기 도구, 상황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영유아의 놀이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자연 친화적 놀이를 하기 위해 안전에 유념해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들이 놀이할 공간을 미리 답사해보고 안전한 환경인지 점검합니다. 또한 자연 친화적 놀이 시 구급약품과 수건 등을 준비하여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들에게 조끼를 입히거나 호신용 호루라기 등을 개인별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숲 유치원에 관한 놀이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자연 친화적 놀이의 실제 중에서 영화의 자연 친화적 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의 자연 친화적 놀이 중에서 숲 유치원을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요. 숲 유치원은 스웨덴,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숲 유치원이 생겨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아 숲 체험원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독일 숲 유치원은 매일 숲속에서 겨울에는 3시간, 여름에는 4시간 정도 활동을 하며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숲속의 오두막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합니다. 숲 유치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보통 오후에 1시 30분 정도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럼 독일 숲 유치원의 하루 일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원 부분에서는 아침 9시까지 약속된 장소에 직접 모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숲 유치원의 온두막에 개인 소지품을 두고 자유놀이를 시작하며 교사와 학부모는 상호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아침 모임 장소에서 둥그렇게 둘러앉고 또 손유의를 한다든가 간단한 아침 인사와 결석한 유아가 있는지 인원을 점검하게 되고 이제 숲으로 이동하게 되죠. 교사와 유아가 함께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동식물 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손수레를 끌면서 이동합니다. 안정감과 방향감을 갖기 위해 항상 같은 장소로 가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유아들과 의논하여 변경하기도 합니다. 간식은 어느 정도 숲속으로 들어가서는 아늑한 곳을 찾아 자리를 깔고 간식 시간을 갖습니다. 유아들은 간식 먹기 전 숲속에서 흐르는 물 혹은 가지고 간 물로 손을 씻고 또 어머니들이 준비해 주신 그 건강식을 먹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 자유놀이가 시작되며 간식 후 유아들은 자유롭게 놀이하면서 숲속을 탐구하죠. 교사들은 항상 야생 식물 도감 및 곤충 도감 등의 도서를 준비하며 필요시 유아들과 함께 확인 작업도 합니다. 자, 이동 및 자연물을 이용한 활동입니다. 이제 탐색 활동이 끝나면 아침에 모였던 장소로 다시 이동되는데 유아들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를 보고 만지고 관찰하면서 이동하죠. 다음 점심시간은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며 점심시간 이후 8명 정도 소그룹을 형성하여 개별 교육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끝나는 모임 및 기간은 둘러앉아 짧은 노래를 부르고 오늘 경험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1시 30분경 유아들은 귀가하게 되며 귀가하기 전 유아들은 자신들이 놀이했던 장난감이나 주변 환경들을 스스로 깨끗이 정리하고 학부모가 유아를 데리러 와서 귀가하면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화의 자연 친화적 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활동은 나뭇잎 놀이입니다. 만 1, 2세. 활동 목표는 나뭇잎에 관심을 갖고 떨어지는 모습을 탐색하고 표현해 본다. 또 계절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다 입니다. 활동 자료는 가면 틀, 목공풀 또는 양면 테이프, 낙엽 이런 것들이고요. 도입 전개 마무리, 유의점 확장 활동 이렇게 진행되는데 도입 부분에서는 놀이의 흥미 유발입니다. 미리 완성해 놓은 나뭇잎 가면을 쓰고 소개한다. 가면을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난 나뭇잎 요정이라고 해요. 친구들은 숲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나도 본 적 있나요? 이렇게 하고 또 난 나무가 겨울을 잘 준비하라고 나무에서 떨어져 내려왔어요. 나 말고 다른 숲속 친구들은 본 적이 있어요? 나무, 돌, 나뭇잎들을 보았군요. 오늘은 나와 같은 나뭇잎 친구들을 가지고 가면을 만들어 보는 놀이를 해보아요. 이렇게 해서 놀이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도입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에 2번, 3번, 4번 전개 부분에서는 나뭇잎
꽃잎을 주어 나뭇잎 가면을 완성할 수 있겠죠. 뭐 나뭇잎 가면 만들기 방법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서 나뭇잎을 주오고 또 뭐 나뭇잎은 가 떨어진 것들이 좋겠죠. 뭐 좀 떨어진 지 오래된 것은 막 구부러지거나 부스러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가면 틀에 영화가 나뭇잎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완성된 나뭇잎 가면을 영화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제 가면을 완성하게 되고 완성된 나뭇잎 가면을 쓰고 나뭇잎 표현놀이를 할 수 있겠죠. 나뭇잎 가면을 쓰고 나뭇잎이 되어 보아요. 나뭇잎이 나무에 붙어 있어요. 또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떨어져요. 뭐 이런 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교사는 영화가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언어로 표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겠어요. 뭐 누구누구 나뭇잎은 멀리 날아가군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누구누구 나뭇잎은 이렇게 뱅크르르 내려오네요. 또 누구누구 나뭇잎은 다른 나무에서 내려왔군요. 뭐 이런 다양한 표현 활동을 언어로 격려해주는 활동으로 이제 전개 과정이 끝나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놀이를 평가하게 되겠죠. 여러 상황을 제시하며 영화가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나뭇잎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뭐 누구누구는 친구의 나뭇잎과 손을 잡았네요. 뭐 나뭇잎을 주워서 막 확확 날리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뭐 이제 유의점 같은 것들을 이제 교사가 적절하게 진행할 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기에 진행하는 게 적절하겠고요. 또 가면 틀은 교사가 미리 밑작업을 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게 좋겠죠. 숲에서 하는 거니까. 계절상 나뭇잎 대신에 뭐 꽃잎을 대신해도 좋겠고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영화가 개별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끝난 다음에 확장 활동으로 뭐 시류 활동의 확장 활동을 보면 낙엽에 누워서 하늘을 본다든가 뭐 낙엽을 날리기를 해본다든가 하늘을 보면서 자작시를 지어본다든가 뭐 구름을 바라보면서 구름아 너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니 뭐 이렇게 표현을 언어로 표현해 본다든가 언어 영역으로 확장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나뭇잎 가면 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이제 바람아 안녕 여기 나오네요. 만 1세에서 2세 놀이로서 활동 목표로는 자연 속에서 바람을 느껴볼 수 있겠어요. 바람을 몸으로 표현해 보면서 날씨를 감각으로 느껴볼 수 있겠어요. 활동 자료는 뭐 스카프, 비눗방울, 바람개비, 민들레, 꽃이 등이 필요하겠고요.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도입 부분에서 놀이 흥미 유발이 있습니다. 실외로 나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오늘 날씨가 어때요? 뭐 해가 높이 떴어요. 뭐 구름도 보여요. 뭐 바람도 느껴지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흥미가 유발되면 놀이를 소개하게 되겠죠. 예, 바람놀이 방법에 대해서 뭐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보아요. 양팔을 벌려 느껴보아요. 스카프를 흔들면서 느껴보아요. 뭐 바람개비로 느껴보아요. 민들레 꽃씨를 날리면서 느껴보아요. 비눗방울 불면서 느껴보아요.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전개 부분, 놀이 전개가 진행되겠죠. 바람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어요. 넘어가야죠. 예. 그래서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보아요. 바람이 느껴지나요? 뭐 양팔을 벌려서 느껴보아요. 뭐 손으로 바람을 느껴보아요. 뭐 이번에는 스카프를 흔들어서 바람을 느껴보아요. 또 뭐 스카프를 하늘로 던져볼까요? 바람이 어떻게 날아갔나요? 뭐 그걸 몸으로 표현해 볼까요? 또 바람개비로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느껴볼까요? 뭐 바람을 따라 비눗방울 놀이로 비눗방울이 어디로 날아가 보는지 불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하게 탐색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놀이 전개에서는 영화의 반응을 격려해 주죠. 누구누구가 눈을 감고 바람을 느끼고 있군요. 뭐 누구누구는 손으로 바람을 만져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뭐 누구누구는 스카프를 하늘로 던져서 바람을 느끼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놀이 전개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자면 놀이 평가 부분이 되겠죠. 놀이 평가 부분에서는 영화의 기분이나 느낌을 공감하고 표현해 줄 수 있겠어요. 뭐 어떤 바람놀이가 재미있었나요? 뭐 바람이 어디로 지나갔나요? 뭐 이렇게 바람에게 안녕하고 인사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이 활동의 유의점으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을 선택하여 활동하는 게 좋겠죠. 미리 뭐 일기예보를 확인한다든가 비눗방울은 영화에 입이 닿지 않게 무해한 것으로 준비하면 좋겠고요. 봄이라면 뭐 민들레 꽃씨를 활용해 이용해도 좋겠고요. 바람개비를 미리 준비해서 활동하고 단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는지 미리 시험은 꼭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다면 확장 활동으로는 뭐 다른 언어 활동으로 뭐 동화라면은
바람이 불었어요 하는 뭐 이런 그 동화를 들려준다 해서 언어 활동으로 확장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열매 마라카스 놀이만 1, 2세의 놀이를 한번 살펴보면 활동 목표로는 다양한 소리에 관심을 갖고 자연에서 나는 열매를 탐색할 수 있어요. 활동 자료로는 자연에서 나는 다양한 열매, 뭐 요구르트병, 테이프 또는 뭐 유흥 시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마라카스를 만들 수 있겠죠. 도입 전개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도입 부분은 놀이 흥미와 흥미 유발과 놀이 소개죠. 자, 놀이 흥미 유발에는 산책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여기에 도토리가 있네요. 뭐 도토리는 나무에서 나온 열매예요. 뭐 여기에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는 이 열매를 선생님하고 찾아볼까요? 친구들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놀이를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이제 열매 마라카스 놀이를 해야 되겠죠. 놀이 소개 부분에서는 산책 활동을 하며 열매를 주워 모을 수가 있고요. 주워온 열매를 가지고 마라카스 통에 넣을 수 있겠죠. 밀봉을 한 후 가져온 스티커로 꾸며보아요. 그 다음에 영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마라카스를 흔들면서 연주를 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전개에서 놀이 이제 소개가 됐고 열매 마라카스를 만들었으니 이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예, 주워온 열매를 가지고 마라카스를 만들었고요. 이때 교사는 마라카스가 잘 밀봉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누구누구가 가져온 열매로 마라카스 통에 넣어보아요. 누구누구가 좋아하는 스티커로 마라카스를 꾸며보아요. 했으면 이제 마라카스를 탐색해야 되겠죠. 마라카스를 막 흔들어 보고 어떤 소리가 나지요? 뭐 누구누구의 마라카스는 찰찰찰 소리가 나네요. 누구누구 마라카스는 더 굵은 소리가 나네요. 뭐 둥둥둥. 그 다음에 영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마라카스를 연주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뭐 곰새마리 노래 부르면서 마라카스를 연주해 볼까요? 네, 아빠고 말 때는 누가 흔들어 보고, 엄마고 말 땐 누가 흔들어 보고, 아기고 말 땐 누가 흔들어 보고, 아 재밌다 잘할다 할 땐 다 같이 연주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놀이를 전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무리 놀이평가 부분에서 마라카스의 다양한 소리를 탐색하며 영화가 흥미를 느끼도록 하죠. 누구누구의 마라카스 소리는 어떤가 들어볼까요? 뭐, 선생님은 이 열매를 넣었는데 이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볼까요? 뭐, 누구누구는 친구의 마라카스 소리도 궁금해하군요.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나뭇가지로 마라카스를 두드려 보면 또 어떤 소리가 날까? 또 선생님과 마라카스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볼까요? 뭐 이렇게 해서 놀이평가 마무리를 하고 위점으로는 요구르트통의 연결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굵은 테이프를 사용하여 유흥 시트지를 잘 이렇게 잘라서 잘 이어 주어야 되겠어요. 흔들다가 열매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눈에 닿거나 위험하겠죠. 다양한 열매를 넣어보되 가능한 한 통에는 같은 종류 열매를 넣어서 다양한 소리에 비교 탐색할 수 있도록 해보아야 되는 게 유의점이라 될 수 있어요. 자, 확장 활동으로는 이제 감각 탐색으로서 이런 열매들을 다 모았으니까 이 열매들을 관찰하는 탐구 감각 탐색 영역에 도와줄 수 있겠죠. 다음은 또 자연 친화적인 놀이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놀이를 준비하여야 하고 가정에 미리 또 안내 및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뭐 장소 같은 경우는 뭐 깊은 숲이 아니더라도 뭐 주변의 공원이나 낮은 언덕, 텃밭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시간은 뉴스에 나올 만한 기상 이변과 또 기상 악화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으니 시간은 아무 때나 괜찮겠죠. 모든 날씨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면 빗속에서 눈이 오면 눈으로 여러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영화의 복장을 볼까요?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얇은 긴 소매가 꼭 필요하겠죠. 긴 바지를 입고 활동하기에 편해야 되겠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눈에 잘 띄는 색깔 옷을 이렇게 조끼로 입혀주는 것도 괜찮아요. 신발은 운동화나 비 오는 날은 미끄러지지 않은 장화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준비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놀이 장소를 둘러보는 거 중요하죠. 안전과 뭐 화장실 같은 것도 점검해야 돼요. 놀이를 하기 위해 도구, 관찰경이라든가 룻배, 뭐 채집통, 사포, 뭐 실톱, 뭐 필기도구 뭐 이런 것도 준비한다 그랬죠. 비상시 대비할 수 있는 구급약품도 꼭 준비해야 되고 또 수분 공급을 위해서 간단한 물 같은 거 꼭 준비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의 친화적 놀이 영화 말고 이제 영화 살펴봤으니 유아의 자연 친화적 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4, 5세에 이제 놀이를 할 수 있는 자연물 만다라를 보겠습니다. 활동 목표로는 자연물을 가지고 만다라를 만들어 봄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고 자연물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과 대칭을 이용해 만다라를 구성해 볼 수 있겠어요. 활동 자료로는 자연물 만다라 사진인데요. 만다라 사진을 먼저 보여준다고 하면 이런 게 이렇게 둥글해서 이렇게 퍼지는 이런 것들이 만다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림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 활동 자료로는 다양한 자연물이라든가 만다라 사진이라고 했죠. 자, 도입 전개 마무리 평가 부분에서 도입 놀이 흥미 유발의 도입 부분이죠. 산책 활동을 하며 자연에서 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뭐 오늘 산책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뭐 숲에는 나무, 나뭇잎, 꽃, 뭐 돌, 나무까지 곤충들이 다 있어요. 오늘은 자연물을 가지고 멋진 장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놀이의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놀이를 소개할 때 자연물 만다라 놀이 방법을 소개하겠죠. 예, 여러 가지 자연물 만다라 사진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자연물과 유아들과 함께 자연물을 주워올 수 있고 또 주워온 자연물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제 꾸며보고 또 완성된 작품은 친구들과 함께 감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전개, 여기 전제라고 써 있네요. 놀이 소개를 했으면 놀이 전개에 들어가겠습니다. 놀이 전개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물 만다라 사진을 보며 감상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멋진 작품을 가져왔어요. 이 작품은 무엇을 이용해서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은 어떤 모양인가요? 또 우리도 이 작품처럼 만다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 나눈 다음에 주위에서 자연물을 주워와 만다라를 친구들과 함께 구성해 볼 수 있겠죠. 누구누구는 가운데에 돌을 놓았군요. 뭐 누구누구는 양옆에 나뭇잎을 만들어 주었네요. 누구누구 팀은 자연에서 다양한 자연물로 채워주었군요. 뭐 완성된 자연물 만다라에 제목을 붙여보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놀이를 전개하고 또 완성된 자연물 만다라 친구들과 함께 감상할 수도 있겠죠. 완성된 거를 다른 친구들의 완성된 자연물 만다라를 함께 감상해 보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뭐 제목을 지어 볼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마무리 놀이 평가 부분에서는 자연물 만다라 놀이를 한 후 유아들과 함께 평가를 하죠. 오늘 자연물 이용해서 만다라를 구성해 보니 어땠나요? 뭐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죠? 뭐 아쉽거나 아니면 어려운 점은 또 없었나요? 뭐 완성된 작품들은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을게요. 이 찍은 거를 교실에서 전시해 보기로 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하고 유의점으로 완성된 자연물 만다라를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연물 같은 경우는 없어지면 그만이니까 대그룹이나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좋겠습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수 조작 활동으로 봐볼까요? 수 조작 활동으로 확장한다면 만다라 도미노 놀이 같은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또 유아들의 자연 친화적 놀이로서 나무 다트 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다트 놀이 그림을 보자면 이런 나무에 탁 이렇게 다트를 이렇게 찍어내는 건데요.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무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탐색을 볼 수 있고요. 게임에 즐겁게 참여하고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른다가 목표입니다. 활동 자료로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찰흙덩어리나 아니면 도자기용 흙이라든가 이런 거 점수판 분필 같은 게 필요하겠어요. 도입 부분은 이제 놀이 흥미 유발이죠. 산책 활동을 하면서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뭐 숲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요? 뭐 나무 표면을 살펴보아요. 이 나무와 저 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뭐 나뭇잎을 살펴보아요. 나뭇잎은 모양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 나뭇잎과 저 나뭇잎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해서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놀이 소개 부분에서는 나무 다트 놀이 방법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나무 기둥에 둘레가 큰 나무들이 많은 곳을 먼저 가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나무 기둥에 분필로 다트 모양을 그릴 수 있어요. 유아들과 함께 찰흙공을 만들 수 있겠죠. 팀을 나눌 수 있고 또 게임을 설명해요. 나무 다트 안에 찰흙공을 던져 뭐 점수가 높은 팀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던지는 선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찰흙을 나무에 던지는 거죠. 같은 흙이니까 자연 친화적인 놀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무 다트 놀이를 설명해야 되겠죠. 오늘은 나무를 이용해서 게임을 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재료에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나무 다트 놀이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들을 한번 말해 보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놀이 소개가 끝났으면 놀이 전개 부분이 시작되게 전개 부분에서는 이제 유아들과 함께 찰흙으로 다트핀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잘 날아갈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뭐 다트핀은 찰흙으로 만들어 볼 건데 던졌을 때 잘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뭐 이렇게 각자 자기만의 다트판을 만들어 보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뭐 동그랗게 만들어 본다든가 세모나게 만들어 본다든가 그 다음에 다트판을 만들고 난 후 팀을 나누고 게임을 할 수 있겠죠. 팀을 나누어 보아요. 그 다음에 이 팀 이름은 또 무엇을 할 거예요? 뭐 순서대로 나와서 다트핀을 던져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해서 이제 놀이가 전개가 되면 이제 놀이 마무리 평가 부분이 있겠죠. 나무 다트 게임을 한 후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와 함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뭐 나무 다트 게임 재미있었나요? 뭐 어떤 점이 재미있었어요? 어떤 점이 제일 좋았나요? 게임을 하면서 또 어려운 것은 없었나요?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유의점에서는 여러 가지 나무 표면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다트판을 만들 때 다양한 열매로 꼬리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확장 활동으로는 시류의 놀이에서 열매 다트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찰흙으로 했지만 다음번에는 또 열매로다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숲속의 동물들 해가지고 만 4세의 이제 자연 친화적 놀이입니다. 활동 목표로는 숲에 사는 동물들에 간에 관심을 갖고 자연물을 이용해 표현해 볼 수 있어요. 활동 자료로는 촬영용 도자기, 뭐 도자기 흙 여러 가지 자연물이 되겠죠. 도입 또 흥미 유발로는 산책 활동을 하면서 숲이나 공원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죠. 오늘 산책하면서 무엇을 보았나요? 뭐 숲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뭐 공원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어떤 곤충들이 살고 있을까요?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놀이를 소개할 수 있겠죠. 숲속 동물들의 놀이 방법으로 지난 시간 활동했던 나무 다트 장소로 이동을 하죠. 이동하면서 숲에 사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나누죠. 나무 다트 활동을 한 곳에서 지난 시간 활동을 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나무 다트에 던져진 찰흙 위에 숲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꾸며줄 수 있겠어요. 다양한 자연물을 가지고 동물들의 특징을 살려서 이제 동물들을 꾸며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소개가 끝났으면 놀이 전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이제 찰흙으로 동물들을 이제 만날 동물들을 꾸민다는 건데 지난 시간 활동했던 나무 다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지난 시간 나무 다트 활동했던데 기억나나요? 뭐 우리가 던진 찰흙들이 여기 있네요.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 나눈 다음에 찰흙을 이용해서 나무 위나 돌 위나 숲속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숲속에 사는 동물들을 꾸며볼까요? 선생님은 매미를 보고 꾸며보려고 해요. 각자 무엇을 꾸밀지 생각해 보아요. 뭐 찰흙과 여러 가지 나무까지 뭐 돌, 풀 등을 이용해서 숲속에 사는 동물들을 만들어 보아요.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는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합니다. 어떤 동물을 꾸며주었나요? 이 동물은 어디서 살아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이런 것들로 이제 놀이가 전개가 된 다음에 놀이 마무리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숲속의 동물들을 만나고 난 후 유아들과 함께 평가를 한다. 오늘 숲속의 동물들을 만들어 보았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 숲속의 동물들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숲속의 동물들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완성된 동물들은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교실에 전시해 둘 거예요. 교실에서도 감상을 같이 해 보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유의점으로는 나무 다트 활동에서 사용한 찰흙이 굳어 있을 경우 여분의 찰흙으로 숲속 동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분의 찰흙을 꼭 가져가야 되겠죠. 유아들의 작품은 사진을 꼭 찍어서 여러 아이들이 만들었던 것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도록 전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확장 활동으로는 게임 활동으로 뭐 동물 멀리 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확장 활동으로 꾸며질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통놀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실제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전통놀이는 교대부터 원시신앙을 유지하면서 나온 것으로 한 시대에 살던 한 집단 또 구성원들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들이 민간의 놀이를 통해 전승되어 오면서 뭐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을 지니는 게 전통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놀이는 향토색을 지니며 생활을 바탕으로 생성되고 또 전승된 집단적인 놀이로서 민족 생활과 결부되어 있는 건전한 민중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는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놀이 문화가 형성되어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놀이를 즐기기보다는 공동체 사회의 신앙과 가치관 또 효율적이고도 새로운 생산을 위한 준비와 기원이 강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조상의 슬기와 얼이 담긴 전통놀이는 근대화와 서구화에 밀려서 가치를 상실되고 또 되고 있었으나 1980년대 민속놀이의 발굴과 보급으로 새롭게 평가되기 시작하였어요. 이 전통놀이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를 한번 상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놀이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을 길러줍니다. 또래와 여럿이 함께하는 집단놀이를 통해서 이기심을 지향하고 또 협력하여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놀이 규칙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고 또 규칙을 따르는 과정을 통해 상호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놀이는 영유아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킵니다. 놀이에 참여하면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또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또 다양한 놀이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유대감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감으로도 발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통놀이는 영유아의 운동 능력을 증진시키며 신체 발달을 도모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 뛰고 달리고 쫓고 숨고 밀고 당기고 던지고 받는 등의 다양한 신체 움직임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기초 체력은 물론 대소근육 운동 능력이라든가 눈과 손의 협응력이라든가 또 균형 감각 등의 신체 발달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놀이는 사고력 발달을 촉진하여 인지 발달에 기여하게 되죠. 놀이를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수, 공간, 높이, 거리, 분류, 서열화 등의 논리 수학적 지식을 터득하게 되죠. 즉 구슬치기라든가 팽이치기, 땅 따먹기, 연날리기, 비석치기 등의 놀이 과정을 통해 공간과 수, 부분과 전체의 관계 및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기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사고력 발달과 인지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통놀이는 상상력과 창의적인 표현 능력을 길러줍니다. 놀이를 하면서 비현실적인 욕구를 극대화하여 자기 나름의 상상의 세계를 펼치고 또 놀이에서 주어진 자극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석하고 또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지며 놀이도구를 자연물에서 수집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에 가치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놀이에서의 교사를 보면은 전통놀이는 우리 민족의 신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존속되어 왔어요. 우리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전통놀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죠. 3, 5세 연령별 놀이과정의 구성 방향에서도 유아기 때부터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기초한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둘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를 통한 전통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에게 전통놀이 지도시 교사의 역할과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안전을 고려한 놀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령이 어린 3세 미만의 영아들에게는 규칙에 제한을 둔 놀이보다는 단순한 신체 놀이가 주가 되는 놀이가 적합하며 점차 규칙과 놀이도구를 활용하고 팀을 구성하여 승패를 가리는 게임 형식의 놀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놀이 진행 시 신체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자연물이 놀이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다양한 전통놀이를 소개하되 유아들과 실제 놀이를 진행할 때 인원수나 수준에 맞게 놀이 규칙을 조정하거나 놀이도구를 좀 안전한 것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통놀이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영유아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놀이의 유래라든가 명절놀이, 또 놀이와 관련된 동요, 또 놀이 자료 등 다양한 전통놀이의 내용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에 관련된 지식을 갖춰와야 됩니다. 교사가 놀이 방법과 규칙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면 영유아가 흥미롭게 놀이에 참여하도록 놀이를 쉽게 소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하여 즐길 수도 있을 것이죠.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도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흥미로운 자료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즉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민속 명절이나 우리나라 생활 주제와 같은 특별한 주제에 국한하여 전통놀이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놀이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통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흥미 영역을 중심으로 영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전통놀이를 접하도록 자료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통놀이 재창조하기 활동을 살펴보면 전통놀이를 유아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새롭게 변형하여 재창조하면 어떨까요? 재창조된 놀이 방법과 놀이 도구를 활용하여 놀이 활동을 진행해 봄으로써 또 다른 놀이 방법으로 재창조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전통놀이에서 꼬리잡기 같은 경우는 보통 전통적인 진행 방법으로는 3명의 유아가 길게 허리를 잡고 일렬로 늘어선 다음에 맨 앞 사람이 상대방 대열의 끝에 있는 유아를 붙잡아 떼어내면 승패가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된 놀이 방법을 재창조하고 또 도구를 재창조한다면 반복 같은 경우는 2팀으로 나누어서 각 팀에 3명의 유아씩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팀을 나누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작게 쪼개지는 거죠. 맨 앞에 유아가 상대편 끝에 유아가 지닌 꼬리를 가지게 되면은 이기죠. 이 꼬리를 가진다는 것은 뒤에 놀이의 재창조인데 뒤에 맨 앞에 유아가 팀을 상징하는 모자나 머리띠를 함께 하고 맨 끝에 유아는 바지춤에 스카프나 수건, 목도리 이런 거 꼬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니게 되면 이렇게 바로 꼬리를 붙잡아서 떼낼 수 있는 그런 놀이 도구의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통놀이 실제에서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는 계절, 연령, 성별, 참가 인원,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전통놀이를 영유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현대시대에 맞게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아주 어린 1세, 2세 영아의 전통놀이 중에서 단동 10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동 10푼은 한국의 전통 육아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시기에 맞춰 어르고 달래며 함께 노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서 오래된 전통적인 육아 방법인 동시에 놀이 방법입니다. 이는 아기의 운동 기능과 뇌신경 발달을 돕는 것으로 물론 소근육 발달까지 촉진하는 과학적인 놀이로 알려져 있죠. 단동 10푼은 아기는 걸음마 연습하기, 주먹쥐기, 손바닥 찢기, 고개 흔들기, 손뼉 치고 춤추기 등 그런 것들을 배우는 놀이입니다. 단동 10푼의 각 훈마다 음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리라는 고개를 좌우로 살피면서 만물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알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훈부터 시작해서 10푼으로 끝나는데요. 단동 10푼은 손짓으로 몸을 키우고 손짓으로 몸을 키우고 반복되는 입말로 뜻을 키우는 전통 아기 놀이입니다. 자, 첫 번째 제1훈의 불아를 볼까요? 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아기의 겨드랑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몸을 좌측과 우측으로 흔들거나 또 위로 흔들어서 아기의 온몸이 움직이도록 하는 동작을 연속으로 하면서 입으로 불아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놀이의 효과는 영아의 신체 조정 능력과 미세한 운동 기능의 발달을 자극하고 촉진하여 고안된 놀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훈으로 시상입니다. 매사에 조심하고 하늘의 뜻과 우주의 섭리에 순응하라는 의미에서 영화를 아는 상태에서 몸을 끄덕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시상입니다. 몸을 똑바로 세워 앉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아기를 앉혀놓고 시상하며 앞뒤로 흔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거의 놀이적인 효과를 보면 몸을 귀하게 여겨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고안된 놀이지만 아기 몸의 중심 잡기에 도움이 되는 놀이입니다. 다음 삼훈 도리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 또한 자연의 섭리로 태어났음을 잊지 말아라는 교육의 일환인데요. 식품 가운데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것으로 도리라는 단순한 어휘 반복을 통해 성인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시범을 보여주고 영아가 자연스럽게 따라하도록 가르칩니다. 놀이 효과로는 목 운동을 시켜 신체를 발달시키는 동작 훈련이라는 점에서 이 시기 영아에게 꼭 필요한 신체 놀이이죠. 다음 사훈 지암. 세상에 혼미한 것을 가려서 파악하라는 의미로 외래 사상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아기가 두 손의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연속으로 하게 하면서 어른들의 손놀림에 맞추어 지암 말하자면 잼잼이죠. 하는 입말로 아기의 동작을 강화시킵니다. 놀이 효과로는 영아가 손을 뻗어 붙잡아 이렇게 쥘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하는 놀이입니다. 자, 다음 오훈 곤지. 자, 10이라는 글자의 모양새는 음을 양이 통과하는 모습으로 음양의 조화의 상징입니다. 왼손바닥을 펴게 한 다음 오른손 검지로 왼손 손바닥을 이렇게 꾹꾹 찝는 동작입니다. 놀이 효과로는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져 보다 세련된 동작을 할 때 필요한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마 육훈입니다. 섬은 서다의 준말로 선마는 서의 마귀의 의미라고 합니다. 서쪽의 마귀 정신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해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성인이 아기를 왼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아기의 겨드랑이를 받쳐준 뒤에 아기가 제대로 서면 겨드랑이를 받쳤던 오른손을 놓아서 한 1분, 2분 홀로 서 있게 하는 놀이이죠. 놀이의 효과로는 영아의 다리 힘을 길러주어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는 놀이라고 합니다. 다음 7훈입니다. 업디. 아기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할 때 약간 겁을 주거나 무서움을 가르치는 말이 애비 업디다 입니다. 커서 놀고 일할 때 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업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아기들은 겁을 먹고 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놀이의 효과는 위험한 놀이를 할 때 업비 소리를 듣게 되면 하려는 행위를 멈추도록 제한하는 놀이말입니다. 다음 8훈입니다. 아함. 두 손을 가로 세로로 포개 아자 모양이 되는데 함은 머금은 함자로 깊이 품은 생각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손바닥으로 입을 막는 신용을 하면서 소리를 내는 놀이입니다. 놀이 효과로는 놀이를 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조심을 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진 놀임말입니다. 9훈입니다. 작작꿍. 사람으로 와서 신으로 가는 이치를 알았으니 손뼉을 치며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두 손바닥을 활짝 펴서 마주치며 소리를 내는 동작, 일명 짝짝꿍 놀이이죠. 놀이 효과로는 영아의 손과 눈의 협응을 돕는 놀이입니다. 마지막 10분 질라비 활활의 하늘과 땅과 자연의 모든 이치를 갖춰 땅의 기운을 받은 몸이 훨훨 날아가듯 잘 자라게 해달라는 축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아기의 팔을 들어 춤추듯 덩실대며 질라비 활활라고 입말을 합니다. 놀이 효과로는 즐거운 정서와 영아의 신체 조정 능력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놀이입니다. 그럼
다음 유아의 전통놀이를 실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가지 놀이입니다. 전통놀이의 한 종류인 상가지 놀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상가지 놀이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겠습니다. 활동 자료는 여러 가지 상가지의 여러 개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도입 전개 마무리해서 도입 놀이의 흥미 유발 상가지를 소개한 후 탐색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상가지를 본 경험이 있나요? 상가지의 모양, 크기 등은 어떤가요? 뭐 상가지를 만져본 느낌이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흥미를 유발시킨 다음에 놀이 소개 부분에서는 상가지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알아볼 수 있겠어요. 상가지를 이용하여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상가지로 기본 도형 구성하기라든가 상가지를 이용하여 홀수 짝수 게임을 한다든가 뭐 상가지 떼어내기를 한다든가 상가지로 다른 상가지를 떼어내기 등을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산가지 놀이, 즉 산가지 떼어내기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명이서 놀이를 하거나 여러 명이 팀을 나눠 진행할 수 있어요. 또 한 명의 대표가 상가지를 왼손에 한 움큼 쥐고 바닥에 세운 다음 왼손을 놓아 상가지가 가능한 뿔뿔이 흩어지게 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상가지를 하나씩 떼어내죠. 이때 다른 상가지를 건드리지 않아야 해요. 많은 상가지를 얻도록 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가지 가지가 있죠. 네. 놀이 전개 부분에선 상가지 놀이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보고 놀이를 진행한다입니다. 재미있게 놀이하려면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 처음에 상가지가 흩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놓으면 좋을까요? 다른 상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떼어내려면 상가지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 팀에 상가지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놀이를 하고 놀이 평가 부분, 마무리 평가 부분에서는 놀이를 하고 난 후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상가지 놀이할 때 재미있었던 점과 어려웠던 점이 무엇일까요? 뭐 상가지 놀이를 경험해 보니 느낌이 어떠했나요? 유의할 점으로 살펴보면은 상가지 놀이 시 유아들과 함께 규칙을 정할 수 있겠고 상가지를 던지거나 뾰족한 부분에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어요. 활장 활동으로는 뭐 수 조작이라든가 미술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수 조작 활동으로는 상가지를 이용하여 기본 도형을 구성할 수 있겠고 미술 활동으로는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상가지를 예쁘게 꾸며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꼬리잡기로 5세 놀이입니다. 활동 목표로는 전래놀이인 꼬리잡기 놀이를 익히고 즐길 수 있고 협동심과 민첩성을 기르고 신체 조절력과 대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자, 활동 자료로는 머리는 뭐 모자나 머리띠라든가 뭐 꼬리는 꼬리 대용의 풍선, 티슈, 긴 목도리, 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도입 전개 마무리에서 도입 부분 놀이 흥미 유발입니다. 첫 번째 꼬리잡기 유래 및 놀이 방법에 대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뭐 꼬리잡기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꼬리잡기 놀이를 여러 지역에 따라 어떻게 불렸을까요? 뭐 지방에 따라 막 닭살이, 진새끼 놀이, 뭐 기러기줄 놀이, 족제비 놀이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놀이를 소개해야 되겠죠. 놀이 소개할 때 놀이 자료를 보여주며 꼬리잡기 놀이 방법을 생각해보는 소개할 수 있겠어요. 뭐 머리띠와 풍선, 뭐 아니면 긴 목도리 같은 거를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을까? 뭐 꼬리잡기 전래놀이 방법은 동영상을 보이면서 소개해 볼 테니 한번 볼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꼬리잡기 놀이의 방법을 알아볼까 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두 팀을 나누어 앉게 할 수 있고 또 팀에서 2, 3명씩 구성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또 맨 앞에 사람에게는 팀으로 정한 머리띠나 뭐 모자를 씌워주고 맨 뒷사람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맨 끝 유아에게 꼬리로 긴 목도리나 풍선 뭐 또는 티슈를 달아줄 수 있고 선생님의 신호에 따라 맨 앞선 유아는 상대팀 뒷사람의 꼬리 뭐 풍선이나 깃털이라든가 뭐 지금 달아준 티슈 같은 거 이런 것들 잡고 마지막 꼬리를 먼저 잡은 팀이 이기지만 승패가 나지 않을 때는 가위바위보 등으로 승패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놀이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알아보고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전개 부분에서는. 마무리 부분에서는 활동을 한 후 느낀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유의점으로는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연결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친구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겠죠. 자, 학장활동으로는 언어 영역에서 누구의 꼬리일까요? 이런 것들을 언어 영역에서 해볼 수 있고 뭐 미술활동에서는 동물 꼬리 그리기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동대문 놀이 같은 것도 있죠. 동대문 놀이 같은 것은 뭐 동대문 놀이 부르면서 놀이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동대문 놀이 방법이 한 줄 기차로 뭐 앞사람의 친구 허리를 잡고 동대문 놀이를 부르면서 뭐 대문을 통과하는 놀이이죠. 예, 여기에서는 이제 놀이 전개에서 놀이 규칙을 정하고 또 활동을 한 후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유의점으로는 동대문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음원 파일을 준비를 하는 게 더 흥미롭겠죠. 또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되겠고, 쌓기놀이에 우리나라 뭐 사대문, 동대문 같은 거 만들기라든가 미술의 문 접어서 꾸미기, 색종이 접기 같은 걸로 확장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비석치기입니다. 3, 5세 활동으로 뭐 눈과 손의 협응이라든가 신체 여러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명칭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 도입, 전개, 마무리로 이제 도입의 놀이 흥미 유발에는 비석치기의 유래 같은 거 알아볼 수 있겠죠. 비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비석치기 놀이를 해본 적이 있는지, 뭐 돌을 얹거나 끼워서 던지는 위치에 따라 뭐 무릎 사이라고 그러죠. 물팍이라든가 고드름, 떡장수라고 부른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겠어요. 또 놀이 소개 부분에서 놀이 소개 부분 전개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지 활동을 예측해보고, 뭐 비석치기용 비석 사진 제시 같은 거 해주고, 비석 돌이 없으면 어떤 물건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예측해보고, 그래서 비석치기 놀이 방법을 소개해 줄 수 있겠죠. 두 팀으로 마주보고 앉을 수 있고, 또 각 팀에서 한 명씩 나와 출발선에서 납작한 돌을 신체 위에 뭐 어깨라든가 머리 같은데 올려놓고 이동할지 정해야 되겠죠. 이때 올리는 위치는 두 팀이 동일하게 하되 유아들이 정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출발선에서 비석이 있는 곳까지 가서 정확하게 비석을 떨어뜨리는 놀이잖아요. 예, 전개 부분에서는 놀이 규칙을 함께 정하고 놀이를 진행할 수 있겠고요. 또 교사가 즉 비석이죠. 비석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떡장수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다가, 발치기라는 것은 발등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고요. 또 장군이라는 그 비석을 사용할 경우는 어깨 위에 말을 올려놓듯이 걸어가서 비석을 쓰러뜨리고요. 턱치기, 턱과 목 사이에, 배장사, 배 뚝 내밀고 말을 올려놓는 거고, 병쥐기, 병을 쥔 것처럼 손을 오므리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탁 가서 쓰러뜨린다든가, 신문팔이라면 이제 겨드랑이에 말을 올려놓고 걸어가서 비석을 탁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놀이로 이제 여러 방법을 소개할 수 있겠어요. 놀이 평가 및 마무리. 비석치기 전래 놀이를 하고 난 후에 느낀 점, 제일 재밌었던 거, 말을 이용해서 이동했을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비석치기가 쉬웠는지, 어떤 게 제일 재밌었는지, 유의점으로는 돌을 던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확장활동으로 언어 영역에서 여러 가지 전래 놀이와 놀이도구를 맞히는 거라든가, 산책활동으로 산책에서 비석돌과 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물을 찾아볼 수 있는 거, 이거 비석치기죠. 이렇게 쭉 세워놓고 여기 자기 말을 가서 툭 치면 비석이 이렇게 쓰러지죠. 여기는 비석 대용으로 한지로 포장한 정목 같은 거를 비석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